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손목 통증입니다. 첫 번째로 손목 터널 증후군, 수근관 증후군에 네, 대한 맞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고 네. 있습니다. 예방법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안 네. 쓰는 게 뭐 가장 좋지만 네. 뭐 안 쓰고 살 수가 없으니까 네. 생활 습관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있을지. 네. 우리가 인터넷에 보면 뭐 손목 터널 증후군 뭐 휴식 방법 이런 거 찾으면은 많이 나오고요. 그 네. 범주 내에서 사실 벗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이런 예방법에 제일 중요한 거는 균형입니다. 균형. 네. 자, 어떤 사람은 10시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네. 우리 정현 선수가 멋있었어요. 테니스를 정말 잘 치나. 그렇게 열심히 치는데 그 사람 왜 손목이 안 아프지? 그죠? 우리가 꼭 많이 써서라기보다는 균형이 깨지는 게 한의학적으로는 훨씬 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손목을 많이 쓴다면 네. 발목이나 다리나 이 하체가 또 평상시에 많은 운동을 통해서 단련을 해주면 우리 근육이 골고루 사용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가 퍼져요. 균형이 밸런스가 잡힌다. 맞는 거네요. 그런데 한쪽만 너무 과도하게 사용하게 되면은 한의학적으로는 기가 편중하게 되고 그쪽으로 정체된 기들에 의해서 통증을 유발하면서 네네. 염증 반응도 유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좀 기를 이야기하지만 좀 쉽나요? 네. 네, 제가 또 뭐 와닿기도 과학이 하고요. 아니다라는 우리 앞에 질문들 김 때문에 이제 PD님의 이런 설명을 할 도발적인 때 질문에. 갑자기 이제 이제 의혹이 날았어요. 환자들한테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래서 손목이 안 좋구나, 목이 안 좋다라고 하는 분들은 전신 운동, 달리기나 그다음에 많이 걷기나 그다음에 우리가 스트레칭 같은 거 많이 하면서 근육을 골고루 써서 다른 근육들을 좀 이렇게 단련시켜 놓으면 오히려 그쪽에 과부하가 걸리는데 균형이 맞습니다. 생각하지 않았던 예방법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인체 경락적 기능으로 모든 통증 질환에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는 균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과도하게 그래도 쓰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과도하게 써서 내가 지칠 정도 때까지 않고 쉬어져야 돼요. 우리가 안식의 원리입니다. 네네. 쉬지 않으면 병이 나요. 손목도 계속해서 쓰기 때문에 병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뭐 한 50분 정도 작업을 했다. 그러면 10분 정도 일어나서 손 털기. 그 다음에 스트레칭. 뒤로 제꼈다, 앞으로 구부렸다. 그죠? 뒤로 제꼈다, 앞으로 구부렸다. 이런 거. 뭐 그런, 아니면 뭐 손깍지를 껴서 위로 쭉 뻗었다가 내린다. 그죠? 이런, 손목뿐만 아니라 우리 어깨까지 그런 스트레칭을 자주 해주는 거. 직장인 여러분 이제 일하시다가 일어나서 짤랑짤랑도 하시고 그럼요. 으쓱으쓱도 네,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것. 그 다음에 작업의 어떤 자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손목 터널은 이제 보통 어떻게 오냐면 컴퓨터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오는데 네. 자판 두들길 때 대부분 자판이 이렇게 아래로 두들기잖아요. 그렇죠. 팔꿈치를 들고. 근데 어깨를 쭉 내리고 수평으로 맞춰서 네네. 치는 게 좋은데 그러려면 우리 뭐 마우스도 그런 거 나오대요 요즘. 패드. 손목 그렇죠. 손목을 받쳐주는 패드. 네. 그래서 이제 손목 쪽을 약간 올려줘서 수평으로 맞춰서 편안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이런 것들이 예방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손목 터널 증후군도 뭐 현대인의 병인가요? 이거 옛날 사람들도 왜 없었겠어요? 현대인은 병은 아니고 옛날에도 반드시 있었던 병이지만 현대인들이 훨씬 많이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은 옛날에 비해서 이 손을 훨씬 많이 썼잖아요. 예전에는 농업 시대에는 관절염이 제일 많았죠. 노동량이 예. 장난 아니었어요. 시골의 할머니들 보면 손가락 이렇게 툭툭 붉어져서 그런 손 보셨죠? 네네네. 우리 사진 같은 맞아요. 데서 다 이제 손가락을 너무 많이 써서 오는 손가락 관절염들입니다. 그럼 한의학적으로 어떻게 치료? 이거 왠지 침 맞으면 되게 치료 잘 될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뭐 한방적으로는 뭐 늘 치료하는 방법들 이야기하면 한의사는 뭐 매일 침 맞으라 그러고
뜸뜨라 그러고 약 근데 먹으라 이런 그러고. 통증에는 진짜로 침 맞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뭐 한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침뜸약 말고 있나요? 예. 뭐 요즘 여러 가지들 약침도 하고 뭐 물리치료, 카이로, 뭐 추나 이런 것도 하지만 근데 이제 손목 터널의 통증 중에 네. 그 침이 중요한 역할을 해요. 음. 침이라는 게 예전에는 의사들이 굉장히 터부시하고 세부치료 왜 맞냐 이렇게 했는데 아 진짜 비하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요. 쇠붙이를 지금도 왜-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어. 계시고요. 그렇지만 이 침이 어떤 통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지 MRI 촬영을 해서 최근에 대학의 연구들이 나오고 독일을 중심으로 미국에서도 하버드에서도 연구가 나와서 아 뭐 임상 실험 같은 걸 한 거예요? 네, 침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증명을 해내기 때문에 네. 그 정도까지는 이제 비하하지는 못해요. 그런데 분명한 거는 침 치료가 통증을 억제하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고요. 장기적인 치료를 해도 도움이 되고요. 그거 외에도 이제 한방에서는 또 약침을 씁니다. 네. 그래서 약침이 주는 효과는 침의 효과 플러스 약의 효과가 염증을 억제하는 것, 네네. 부어 있는 것들을 꺼러지게 하는 것. 그 중에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벌독, 그거 외에도 동침. 예 어혈을 빼는 홍화 이런 것들을 추출한 약침 뭐 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약침요법 그런 치료들을 통해서 치료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때는 찜질을 따뜻한 걸로 해야 돼요? 차가운 걸로 해야 돼요? 좋은 질문입니다. 네. 아 헷갈려 계속 헷갈려. 네. 우리가 이제 급성 네. 그다음에 그 과다하게 썼다 열이 음. 난다 그럴 때는 차갑게 해야 되죠. 네네네. 염증이다. 그렇지만 수완근 터널 증후군, 네. 손목 터널 증후군 이름이 너무 다양해가지고 저도 이제 다양하게 불러요. 네. 이 카파터널 신드롬 같은 경우에는 만성적으로 증식이 되는 거거든요. 염증에 의해서 네. 급성으로 오는 게 아니라 점점 쌓이고 쌓여서 관이 좁아진 거기 때문에 합백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하게 하시는 것들이 맞습니다. 네. 이완시켜주는 거.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아까 방아쇠 어쩌고 저쩌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건 뭐예요, 선생님? 방아쇠 수지 증후군이라고 네. 나와 있네요. 방아쇠 수지 또는 방아쇠 손가락 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앓고 있는 분들은 많아요. 그리고 다 알아요, 뭔지. 손가락 이렇게 굽혔다가 폈는데 딸깍딸깍 걸리는 분, 젊은 친구들도 많이 네네. 있어요. 아, 저 옛날에 바느질을 많이 했더니 그렇죠. 이게 손으로 다른 손으로 펴줘야지만 펴지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때 필 때 딱 걸리는 소리가 나죠. 맞아요. 그게 바로 방아쇠 방아쇠 수지 손가락, 증후군이었구나. 방아쇠 손가락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컴퓨터나 PC 그 엄지족들 스마트폰을 많이 하다 보면 그러니까 한 손가락에 너무 무리가 되니까 네. 방아쇠 손가락에 힘줄 그러니까 이제 손바닥 쪽에 힘줄이 있는 부위에 네. 염증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염증이 생기면서 이 그 인대가 지나다니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네.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걸리는 소리가 나게 되는 걸 방아쇠 손가락이라고 하고요. 이게 이제 소리만 나는 게 아니라 통증까지 느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프겠죠. 예, 그래서 손바닥 쪽에 손바닥 뼈 있는 쪽으로 굉장한 통증을 느낀다. 그러면은 그 부위에 이제 한방적으로 침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침 치료를 통해서 약을 안 써도 뭐 굉장히 호전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네. 그 손목 터널 증후군은 손끝이 저리는 거. 네. 네. 이 방아쇠 수지 증후군은 이제 소리가 뚝뚝 나는 거. 이게 네. 손가락을 구부렸다 펼 펼 때 때. 소리가 딸깍 나고 네. 조금 통증이 있는 있는 거. 거. 네. 그럼 오늘 손목 통증은 이렇게 마무리할까요, 선생님? 네. 그러시죠. 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